소장님, 네. 오늘 모처럼 두 자릿수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이 조금 반등세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 몇 가지 짚어주시죠. 예. 어쨌거나 어제 같은 그런 연중 저점을 갖다가 더 낮추고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기술적으로는 과매도 신호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관찰되고 예.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반등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 소장님도 앞에서 짚어주셨지만 지금 이 와중에 예를 들어서 환율도 하락 안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어우러진다면은 또 좀 더 안전하겠는데, 자, 간략하게나마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시장에는 낙관과 비관이 같이 공존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들도 막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는 뉴스라고 할 만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확인이 필요한 것들도 있고요. 자, 우선 오늘은 유럽 쪽 한번 보시죠. 네. 유럽 같은 경우에 자, 유로스톡스 50개, 자, 50개짜리 가지고 뭐 다우지수도 30개밖에 안 되는 지수입니다. 자, 우선 그래도 대표적인 지수인데 유로스톡스 600을 할까 50을 할까 했는데 일단 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 이 부분에서 지금 최대한 밀리지 않겠다는 시장의 어떤 그 안간힘을 쓰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중바닥, 더 크게 보면 이렇게 이중바닥을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향후 시장 흐름에 따라서 기술적 지표들은 굉장히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온다면은 MACD 오실레이터가 플러스의 영역으로 접어들면서 오케이, 반등 좀 가도 좋아라는 어떤 신호를 내겠습니다만, 자, 그다음 보시면은 만약에 이 패턴이라면요. 지금 유로스톡스에서 관찰되고 있는 이 부분의 흐름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그래서 현재로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위클리로 보자면요. 위클리로 보자면은 코로나로 인한 급락 당시 이전에 고점을 이미 다 하회한 상태입니다. 유럽은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코로나 국면에서 올라왔던 이 랠리 폭의 절반 정도로 갖다가 돌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클리에서는 오히려 기술적 보조 지표에서는 지금 바닥 쳤다는 신호는 아직 안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월간으로 보시면요. 월간으로 보시자면은 자, 이런 상황입니다. 닷컴버블 무너질 때는 유럽도 컸고요. 금융위기 때는 이렇게도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한 가지 눈여겨보실 것은 유동성으로 갔던 것은 유동성으로 시작했던 랠리의 시작점까지 내려온다는 것이고요. 이것도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부분도 우리가 경제 펀더멘탈, 세상은 멈춘 가운데 돈의 힘으로 이렇게 왔던 것이라면은 각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원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조금 더 합리적인 전망은 그래도 이 안에서 이 점선으로 꺼진 우하향과 우상향의 이 큰 흐름 안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안에서 온갖 사연이 앞으로 얼마나 펼쳐지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설령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게 저항, 그 다음에 또 금융위기 때 밝혔던 저항, 이런 식으로 짚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큰 그림이고 하루하루의 움직임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될 것은 이들의 정책과 또 이들의 레토릭입니다. 최근에 연준의 그 잭슨홀 회의에 버금가는 유럽 22 행사죠. 네.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있는 포럼에 파월도 참석하고 했습니다만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신트라 포럼에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이전에 6월 20일 날 EU 의회에서 했던 말이 어쨌거나 이건 우리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름 ECB의 포워드 가이던스에 따르면은 당장 7월 25bp 그리고 9월 달에도 50bp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가 이 얘기를 한 것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시장에서나 주택시장에 있어서 가격 조정이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 매우 심각한 자산 가격 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 눈에 띄고, 그다음 파월 의장의 이 표현, 여전히 강력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 돌린다.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얘기고 우리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필립스 혹슨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발언입니다만, 문제는 이 말을 하자마자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당장 미국 언론들에서는 노 개런티라고 먼저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들을 주시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만약 반영됐다면은 2분기 연속 경기 침체 이미 시장이 반영해서 이 정도 떨어졌다면
그러면 더 안 밀릴 수 있다는 시장, 그게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긍정과 부정,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뭐 이런 이 정도면 한번 기술적 반등은 나와줘야겠는데 이 20일선 올라설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정도 왔으면은 그리고 이런 정도의 이동평균선이 받쳐준다면은 아직은 제대로 마음 놓고 가려면 한 1300포인트 정도 가면은 차라리 후련하게 그래 하고 사고 싶지만 조금은 남은 것 같으나 여기서 돌아도 나쁘지 않잖아. 그런데 아직도 다들 마음 가운데는 베어마켓 랠리의 그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월간으로 보시면은 이번 상반기가 얼마나 타격이 컸었는가 하면은 거의 닷컴 버블 무너질 때와 금융위기 무너질 때의 상반기를 특히 우리 한국 증시는 더 충격이 컸었죠. 그런 상황이고 이 월간 차트상에 오죽하면 이 월봉이 기준선을 뚫고 내려왔던 몇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나 아예 돈으로 세상 모든 걸 해결해왔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이 상승폭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됐잖아라는 생각이 들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잖아. 여기서 더 내려가서 이게 아예 후행 스팬이 가격대까지 뚫고 내려와서 다 죽자고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추가 급락보다는 시장에 조금 그래도 한번 버텨보는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를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월간 차트 2018년 이후 코로나 때 이거 그러고 나서 이 낙폭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의미 있었던 1.618배라는 레벨. 이진우 소장 또 뒷북 치냐? 자, 1년 전에 이진우의 진짜 전략 하경민 앵커와 같이 했던 1년 전에 영상을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때도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짚어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레벨입니다. 여기서의 추가 매수는 곤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뒷북은 아니고요. 이쪽 왔고 이제 21선을 한번 회복해야죠. 이렇게 저점 낮아지고 MACD나 RSI 저점은 오히려 올라간다면은 여기서는 뭐 우크라이나 휴전설이 아니더라도 뭐 특별한 무슨 뭐 실적이 그게 아니더라도 이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와주는 것이 시장의 속성입니다. 코스닥 여기서 이중 바닥 만들고요. 이 선 열면은요. 하다못해 시장 속성상 이 높이만큼은 가줍니다. 러플리 830이네요. 이게 몇 번이나 받치다가 결국 허물어졌던 그렇다면 올라갈 때는 여기까지는 한번 들이대 봐야 되겠지만 이 레벨을 뚫기는 만만치 않겠구나. 자, 지금은 이 안에서의 구간으로 생각하시고 향후 시황을 또 체크해 나가시죠.